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4월 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부터 4.19 총선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. 오후 3시 기준 11.12%로 21대 같은 시각 8.49%보다 2.63%가 높은 수치입니다. 내일까지 이틀간 전국 3,565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는 사전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하면서 여성은 변호사님과 총선 전국의 이모저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변호사님, 네. 인천 계양을에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주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두 분보다도 또 한 번 유명하신 분이 이천수 선수 아닙니까? 월드컵 때 2022년이죠. 2002년 월드컵 때 아주 활약한 이천수 선수가 원희룡 후보와 함께 유세장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뛰고 있는데 엊그저께 그 유세장에서는 이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.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유세를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연설을 하면은 자기한테도 물론 그렇지만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런다고 하네요. 그래갖고 너무 힘들다. 그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서름이 복받쳤던 것 같아요. 특히 또 오늘인가요? 어머니까지 오셨는데 같이 좀 눈물을 머금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뭐 보수 쪽 지지자도 극단적인 지지자는 그런 또 성향이 조금 있는데 이게 심한 게 진보 쪽 지지자들 중에는 이게 좀 자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. 어떻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그걸 진짜 아까 민주주의 이야기 하셨는데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진보 쪽 지지자들은 이걸 갖다가 극단적으로 가버려 이게.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드라이브인가 뭐 준비해 놨다. 이천수 선수 드릴을 들고 와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족들 다 안다. 그러니까 또 이천수 씨가 어떤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 아니고 다만 원희룡 후보하고 제주에서 원희룡 후보가 그때 축구에 대한 도움을 좀 준 것 같아요. 지사 시절인가요? 거기에 대한 의리로 이번에 선거운동 해주는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못 참아가지고 아니 그렇게 그 이천수 후보 미우면은 투표소 가서 진보 쪽 찍으면 될 거 아닙니까?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표시고 선거란 제도가 있는 이유가 그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선거를 통해서 하라는 게 바로 민주주의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제도가 뻔히 있음에도 그러니까 그 어떤 위협을 가해가지고 이 사람의 그 상대방의 어떤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억압하겠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드릴을 들고 와서 협박을 하고 너 가족들 내가 다 알고 있어?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남성은 무릎으로 차기까지 했다는데요. 차가지고 그 사람들도 지금 수사를 받아가지고 아마 불구속 기소가 된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 말고도 그것은 이제 협박이라든가 폭행을 직접적으로 가했기 때문에 범죄가 된 사안들이고 지나가면서 요구를 한다든지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든가 또 가족들 또 그 주변에 또 알지 않습니까? 이천수 선수니까 크게 그렇게 협박 전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전철 타고 다니니까 나가면은 내가 원치 않는 당에서 선거운동을 해요. 그러면 난 그냥 지나가거든요. 그렇죠. 지나가면 되는 그냥 거죠. 지나가면 되고 나중에 투표 현장에서 제가 원하는 정당을 찍으면 되는 건데 이 진보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뭐 다는 안 그렇고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이상한 사람들, 극단적으로 생긴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 의사를 표시해야지 어떤 속이 시원한지 어떤 뭐 정당이나 충성도를 보이는 건지 몰라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있죠. 민도의 차이라고 봅니다. 보수 쪽도 민도가 낮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속으로 삼키고 가는데 이 진보 쪽에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은 꼭 자기 의사를 현장에서 그것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지
어떤 내가 잘하고 있구나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열등감의 발로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저번에 뭐 이재명 대표의 그 테러도 있었고 그다음 또 우리 누구죠? 배현진 후보도 있었지만은 이런 식의 자꾸 극단적인 전혀 비민주적인 방법의 정치적인 의사 표시가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테러로 간다고요. 나중에 진짜 테러로. 이럴 때 우리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민도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어떤 방책을 강구해야지. 이거는 나중에 우리 그 해방 후에 남로당 있고 이럴 때 진짜 테러가 횡행했지 않습니까? 예, 그랬었죠. 그래서 이거 우리도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이천수 선수가 4일날 그 개항을 작전 서울 현대아파트 벚꽃 축제 유세장에서도 이번 선거는 대선이 아니지 않느냐. 개항을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, 누가 더 일을 잘하겠느냐는 사람을 뽑는 선거다.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욕을 하고 뭐 때리는 신용을 하고 이런다고 해서 내가 기죽을 것 같느냐. 나는 끝까지 어느 후보와 함께 하겠다. 이렇게 입장을 피력을 했더라고요.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거기 이천수 선수의 어머니도 와 있었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어머니가 또 마이크를 잡고 그쪽 개항 쪽 사람들은 이천수가 개항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막 또 그러는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어머니가 천수가 여기서 축구를 했고 대한민국 월드컵도 여기서 해서 개항은 고향이나 마찬가지다. 그리고 천수가 정치하려는 것도 절대 아니다. 원 후보하고 옛날에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돕는 것인데 이번에 한 번들 도와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아주 점잖게 연설을 했더라고요. 짤막하게. 그러니까요.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천수 선수의 어머니도 상당히 이런 정도의 유권자 의식이랄까 어떤 품격을 좀 가져야지. 그럼요. 자기하고 어떤 정치적 지향이라든가 그런 게 다르다고 해가지고 참 욕을 해도 들을 수 없는 하긴 그 당 대표부터 욕의 대가들 아닙니까? 나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나경원 전 의원 하면은 당 대표까지 했잖아요. 당 원내 대표도 하고 몇선 의원하는 여성계로서는 지금 최고 중진 인사 아닙니까? 이런 사람들한테 뭐 본인은 나경원 나자하고 아베의 배자를 합쳐갖고 나베라고 했다고 하지만 그 뜻 뒤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성적인 용어인데 얼마 전에도 그걸 가지고 냄비는 밟아야 뭐 어쩐다고 해가지고 홍보물까지 내가서 논란을 빚었지 않습니까? 같이 출마한 그 더불어민주당 그 유 누구죠? 유삼영 출신. 본인은 한 게 아니고 그 지지자들이 그런 홍보물을 올렸는데 본인은 이제 그게 자기 거가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구나. 어쨌든 그런 논란까지 있었으면 그런 말은 안 써야죠. 당 대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무슨 품위 있는 은행 이런 걸 계속한 사람이 나베 썼으면 뭐 적절치는 않지만 나경원 나와 아베의 배를 합친 말 정도구나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평소 언어 습관 이런 거 볼 때는 그걸 분명히 겨냥한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하튼 저는 이천수 그 선수 그 개항도 그렇고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품위를 좀 지켜줬으면은 오히려 그게 더 호감을 살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거기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잖아요. 그 반대자들은 그러면 계속 이게 에스컬레이션 돼가지고 서로 간에 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걸 갖다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욕으로 할 게 아니고 투표로 행사하고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부터가 좀 품격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. 중국한테도 쉐쉐요. 대만한테도 쉐쉐요. 그것도 또 표정 보세요. 그거 하는 거기다가 5.18 광주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또 그랬죠. 그걸 희화할 대상입니까? 아무리 패러디를 해도 패러디 할 게 따로 있지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? 대표의 언어 습관은 고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들은 물론이고 또 지지자들까지도 이렇게 정말 양문석처럼 본인이 민주주의를
파괴를 시켜놓고 네. 오히려 언론과 검찰과 대통령실이 민주주의를 파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적반하장 이번에 그 말을 하고 있지 한동훈 위원장 그 연설하는데 네. 육두문자 쓴 밑에서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놔두시라 경찰관 보고 제지하지 말라고 그게 뭐냐 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. 그 일국의 장관까지 지낸 사람한테 개뭐라고 했더라고요. 그렇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그걸 뭐로 보냐 하면은 나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의 극단적인 형태로 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양아치 같은 사람한테 똑같이 대응하지 않겠다. 그런 정도로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됐는지,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, 고 교수님이 정치부 기자할 때는 이런 정도는 아니었잖아요. 그럼요. DJ나 YS나 할 때는 그때도 물론 이제 호불호는 있었겠지만, 근데 우리나라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좀 쉽게 일반인의 언어로 하기 시작했잖아요. 그게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재명 대표 와가지고 완성된 것 같아요, 거의. 천박함이 아주 극치인 거죠. 그러나 지금 이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간의 싸움이 과연 어떻게 끝날 것인가, 그게 제일 관심 아니겠습니까? 이재명 대표가 뭐 총선에서 과반을 얻을지 안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겼다 하더라도 자기가 떨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 여러 곳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입소스 SBS 의뢰로 한 거기서 보면은 3월 31일에서 4월 2일까지 한 건데 여기는 55대 37로 꽤 원희룡 후보가 뒤지는 걸로 나와 있고 조원 CNI가 4월 1, 2일 한 거 보면 53.5에서 41.5 여기도 뭐 오차 범위를 벗어나 있고 그런데 이 경기일보가 미디어 리서치에 경기일보는 이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? 경인일보는 아니죠. 경기일보가 또 있습니다. 거기는 이재명 47.7, 원희룡 44.3, 그래갖고 3.4%뿐이 차이가 안 나요. 제일 지금 접근하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4%까지 접근했다는 여론조사는 나왔었는데, 그래서 정말 만약에 3.4% 정도까지 근접했다고 한다면은 이건 정말 까봐야 합니다. 그렇죠. 투표율이라든가 맞습니다. 그런 것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추집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? 늘 이야기해왔지만 최근에 보수적 사람들이 이런 지지율이 많이 추락하면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비율이 아주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그대로 믿을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. 뭐 추세는 그렇다 할 정도 알 수는 있지만 그걸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데 만약 한 4% 선에서 접근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. 열어봐야 알죠. 그래서 이재명도 최근에는 바짝 지역구에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전국을 돌더니만 지역구로 돌아갔구만요. 전국에 돌아다니지만 또 지역구도 열심히 챙기는 것 같습니다. 자기가 금배지 이루면은 금방 깜빡이 깜빡이 들어가야죠. 그렇죠. 국회에서 방탄이 안 되지 않습니까? 뭐 금배지가 없는 사람이 무슨 방탄이 되겠습니까? 그런 상황입니다.